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맞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고스톱과 비슷한 카드 게임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았대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빠지면 고스톱도 소용없고, 조건이 있다면 가벼운 산책도 반대를 해도 뭘 해도 치매 예방 효과가 생겨요. 제 영상 댓글을 보면 엄마가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80이 넘으시니 결국 치매가 왔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운동이랑 담 쌓고 하셨는데 93세에 치매 없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 조건을 몰라서 그런데요. 오늘은 치매 예방의 키포인트가 되는 이 조건을 말씀드리고 효과를 두세 배 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려 볼게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좋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은 달라요. 보통 점수 계산하고 상대패 읽고 머리를 쓰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죠. 근데 고스톱 오래 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손이 알아서 가요. 초반에 고스톱을 배울 때보다는 머리를 쓴다고 보기 어려운 건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분들한테도 치매 예방 효과가 충분했다는 거죠. 이 이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카드 게임을 했는지 봐야 돼요. 집에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네 집에서 연구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서 모여서 친 거죠. 패를 내면서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어플로 치는 고스톱은 소용이 없는 거죠. 같이 웃고 떠들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어플 고스톱은 내가 낼 패까지 골라준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에는 손가락을 직접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근육을 길러야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가서 치매 예방이 되는 건데, 패 섞는 것부터 직접 패를 골라서 내는 것까지 이런 게 다 없어요. 사람이 모든 동물 중에서 뇌가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고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복잡한 사회생활을 해야 돼서거든요. 언어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상대 표정을 읽고 감정 파악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 대응도 해야 되고, 이게 뇌를 가장 넓고 깊게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보면 혼자 생활하는 동물들은 뇌가 작거든요. 근데 원숭이, 돌고래, 코끼리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뇌가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고스톱을 하던 사책을 하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이 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사람을 거의 안 만나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스톱이 좋았던 게 아니라 고스톱을 치는 상황 자체가 더 좋았던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걸 보여주는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이탈리아에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는데 이 동네가 조금 특이해요. 100세가 넘는 어르신이 다른 나라 대비 10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100세 이상의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세 이상 남성도 여성만큼 많아요. 이 할아버지들은 왜 오래 사는지 취재를 한 거 보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오후에 동네 광장에 나와서 6명에서 10명씩 모여가지고 와인 한잔하고 수다를 떨어요. 웃고 놀리고 또 웃고. 그게 끝인데 이게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인을 자주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동네 할아버지들은 또 지병도 별로 없고 뇌 건강도 좋다고 나와요. 물론 탁 트인 자연 경관을 보면서 느긋하게 사는 삶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의 자연 경관 좋고 와인 마시는 동네가 사르데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유독 다른 건 매일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동네 풍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댓글을 다시 한번 보면, 엄마가 운동을 하셨는데 80이 넘으시니 결국 치매가 왔다. 시어머니는 운동이라 담 쌓고 사셨는데 93세에 치매 없이 돌아가셨다.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치매가 온 어머니. 혹시 혼자 운동을 하신 건 아닐까요? 운동을 안 하셨는데 93세까지 괜찮으셨던 시어머니. 사람들이랑 매일 수다 떠시고 사람들과 항상 같이 계셨던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 같은 활동도 치매 예방 측면에서 효과를 2배, 3배 올릴 수 있는 건데, 산책을 예로 들면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혼자 돈다면 운동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이건 효과가 1이에요. 근데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달라지죠. 같이 걸으면서 손주 얘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하면서 걷기와 대화가 이루어지니 이건 내가 2배로 활동한 거라 2의 효과가 돼요. 여기서 한 단계 올릴 수도 있는데 매일 같은 길 말고 처음 가보는 길로 걷는 거예요. 처음 보는 가게 간판도 보고 다른 자극들이 막 들어와요. 제가 어느 뇌과학자분의 팟캐스트를 봤는데 그분 얘기로는
우리 DNA에는 원시 시대부터 과일을 따먹으면서 계속 새로운 곳에 개척해 나간 경험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뇌가 발달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것을 보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길을 걷는 건 뇌한테 엄청 도움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친구랑 새로운 길로 걷는다? 효과가 3이 되는 거예요. 고스톱도 마찬가지죠. 이미 질릴 대로 질린 고스톱을 휴대폰으로 친다? 그것도 혼자 한다? 이건 0이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처음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면서 치는 어플 고스톱은 효과가 1, 경로당에서 사람들이랑 치는 2, 새로운 사람이랑 친다? 이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도 직연 일상도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은 만날 사람도 없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나가림도 없다 하시는 날에는 치매 예방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날은 TV 끄고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TV는 화면이 다 보여주니까 뇌가 가만히 있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3시간 반 넘게 TV를 보는 노인은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라디오는 달라요. 목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뇌가 자동으로 상대 얼굴을 상상하고 감정을 읽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뇌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뇌가 훨씬 많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연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잖아요.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내 감정을, 내 경험을 글로 쓰는 것 자체가 뇌를 아주 넓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내 사연이 선택되면 라디오에서 내 이름도 불러주고, 이러는 순간 1점짜리 하루가 3점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매 예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쉽게 보려면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는지 보면 돼요.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폰으로 고스톱을 치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다? 이거 0점 또는 1점짜리 하루를 보낸 거예요. 반대로 친구 집에 가서 어이 누구누구 고스톱 한 판 해야지 이 한마디를 들었다면 그날은 이미 2점짜리 하루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은퇴를 하고 자녀분들이 출가를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채우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연락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한 통화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어려운 날은 라디오를 틀고 사연을 보내보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고스톱 자체도 좋지만 고스톱을 치러 나간 게 더 좋았던 거고 산책도 좋지만 같이 걸었던 게 더 좋았던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뇌공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더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